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. JP 모건 체이스, 그 뉴욕 맨해튼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사옥을 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뭐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조 원, 30억 달러가 들어가는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인데요. 어마어마하죠. 네,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? 그리고 이 거대한 투자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또 뉴욕이라는 도시에 던지는 진짜 의미가 뭘까?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네, 좋습니다. 네, 구체적으로 보면요. 이게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들어서는 타워인데 연면적이 250만 제곱피트래요. 250만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쵸. 뭐 축구장 수십 개 합친 넓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네, 그 정도 될 겁니다. 상당히 넓은 공간이죠. 내년 완공 목표고요. 아, 내년이요? 그럼 이제 곧이네요. 네, 이제 완공되면 여기가 JP모건의 새로운 글로벌 본사가 되는 겁니다. 아, 글로벌 본사 정말 규모가 대단하네요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칸 건물 하나 더 짓는다.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아,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?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엄청 확산됐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뉴욕 오피스 시장도 뭐 타격이 컸고요. 맞아요. 그렇게 시장이 확 위축된 상황에서 JP모건이 이 4조 원짜리 건물을 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간다.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. 아, 일종의 선언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결국 혁신이나 생산성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협업할 게 나온다. 여기에 베팅을 하는 셈이에요. 회사 측에서도 기사를 보면 최첨단 시설 그리고 협업 중심의 공간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. 네, 직원 경험이랑 혁신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던데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당신의 회사나 속한 산업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진 움직임인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제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무실 복귀에 힘을 실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역발상이죠. 기사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뉴욕이 여전히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. 네, 그런 평가 많죠. 이게 근데 정말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근무 정책 같은 데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?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이게 단순히 뭐 파급 효과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. 네. JP모건 정도 되는 그 업계 최고 리더가 움직이면 다른 경쟁사들한테는 이게 인재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문화를 바꾼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기준점처럼 작용할 수 있거든요. 아, 기준점이요. 네. 그러면서 은근한 압박이 되는 거죠.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는데?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. 뉴욕은 이제 끝났다. 뭐 이런 비관론. 네, 그런 얘기도 있었죠. 그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박이기도 하고요. 뉴욕시 입장에서도 또 JP모건 입장에서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 단단히 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리더의 행보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이렇게 대규모 오피스 중심 전략이 요즘처럼 다들 유연 근무 선호하는데 이게 너무 높은 부동산 비용 부담이나 또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데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물론 그런 우려도 충분히 타당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지점이죠. 그렇죠. 기사에서 뭐 그런 위험 요인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JP모건의 입장은 좀 명확해 보여요. 아, 어떤 식으로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최첨단 시설, 협업 친화적 공간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나 일부 직원들의 선호도 변화 이런 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,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향상, 혁신 촉진, 또 기업 문화 강화 이런 데 훨씬 더 크게 기여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사무실 형태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네. 오히려 미래의 어떤 대면 협업 환경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고 선도하겠다. 이런 야심찬 비전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.
비용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우위에 베팅하는 전략적 판단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셈이죠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얻어갈 핵심은 무엇일까요?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일단 JP모건의 이 어마어마한 신사호 건설은 첫째, 팬데믹 이후에 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뉴욕 오피스 시장, 그리고 도시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. 네, 중요한 지표죠. 그리고 둘째는 원격 근무가 막 확산되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도 이 대면 소통 그리고 협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고요. 그렇죠.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치열해지는 도시 경제 속에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뉴욕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과연 이 JP 모건의 거대한 투자, 이게 사무실 중심 근무 시대가 여전히 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류가 될 거라는 강력한 증거일까요?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. 아니면 이게 막 급변하는 기술이나 일하는 문화 속에서 어쩌면 JP 모건 같은 아주 특정 거대 금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좀 예외적인 사례일 뿐일까요?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미래 근무 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실험 중 하나일 뿐일지.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이 거대한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